알람이 울리고 계속 미루기 버튼을 누르다 겨우 일어났을 때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겁습니다. 분명 어젯밤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걸까요? 출근 전부터 커피를 찾고 카페인을 마셔도 정신은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출근하자마자 지쳐있는 이 느낌은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당신이 잔 것은 잠이 아니라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충분히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지, 지금부터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과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같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침대에 누워서 7시간에서 8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이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수면은 단순히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뇌와 몸이 복잡한 회복 과정을 거쳐 스스로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하는데 각 단계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얕은 잠 단계로 막 잠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이때는 몸이 이완되기 시작하지만 아직 쉽게 깰 수 있는 상태이고 눈이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잔 게 아니라고 느끼지만 잠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 순간이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지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잠 단계인데 전체 수면 시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박수가 느려지고 체온이 내려가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죠. 기본적인 휴식이 일어나는 시기이지만 아직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단계는 아닙니다. 잠들었다는 걸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름을 불러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알람이 울리면 벌써 아침이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들었다의 대부분이 이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깊은 잠 단계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과 조직이 복구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딥슬립했다 라고 말하는 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깊은 잠 단계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은 회복되지 않고 다음 날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기 가장 힘든 상태로 아침에 알람을 계속 미루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운동을 많이 했거나 몸이 지쳐 있을수록 이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렘 수면 단계인데 이때 뇌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대부분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생생하게 꾸고 깬 직후 방금 이상한 꿈 꿨어 라고 말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감정이 섞인 꿈을 꾸거나 예전 기억이 뒤섞인 장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의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렘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뚝 떨어집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데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가 바로 렘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4가지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흐름이 끊기거나 특정 단계에 충분히 머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이 4단계를 90분 주기로 반복하면서 하룻밤 동안 4번에서 6번 정도 순환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3번째 단계, 딥슬립이 많이 나타나고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건강한 수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면 구조가 무너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밤에 높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과 수면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집중력과 각성을 유지하게 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죠.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불안, 걱정 등으로 인해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어 이 리듬이 깨지면 수면 구조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상황에서 몸은 여전히
지금은 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은 들 수 있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깨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코르티솔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행동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는 습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정보 자극은 뇌를 각성시키고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 전까지 업무 메일을 확인하거나 SNS를 보며 비교와 걱정을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휴식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해결 모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밤이 되어도 코르티솔 수치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늦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 특히 밤 8시 이후에 고강도 유산소나 웨이트 역시 몸의 스트레스로 작용해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도 코르티솔을 교란합니다. 매일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예측하지 못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 전까지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내일 할 일이나 걱정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습관 역시 코르티솔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단순히 생식 호르몬이 아니라 수면 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프로게스테론은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쉽게 하고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40대 이후 갱년기에 접어들면 이 두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지거나 감소하면서 밤에도 몸이 쉽게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코르티솔이 잘 내려가지 않고 잠이 자주 깨거나 깊은 잠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위험 상황에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깊은 이완과 회복이 불가능하죠. 딥슬립과 렘수면은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르티솔이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만 자연스럽게 허락되는 단계입니다. 자도 피곤한 이유는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밤에도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밤에도 얕은 잠만 반복되고 딥슬립과 렘수면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부족한 상태로 아침을 맞으면 몸은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오전부터 자연스럽게 커피를 찾게 됩니다. 밤에 회복되지 못한 에너지를 카페인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거죠. 하지만 카페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시 버티게 해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결국 밤에 코르티솔을 다시 자극해 수면을 더욱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과도한 활동과 부족한 영양 섭취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 후 운동을 하고 밀린 집안일까지 하면서 몸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이것은 일종의 오버트레이닝 상태인데 몸이 항상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이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은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 없이 과도한 활동을 하면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고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수면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미 지쳐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카페인, 알코올, 정제 설탕, 가공식품 같은 자극물질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나 술을 즐기는 것도 흔한 습관이 되었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후 혈당이 급락하면 몸은 다시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밤에도 반복되면 수면 중에도 몸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점심 이후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는 이유도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이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피하지만
적절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문제는 통곡물이나 고구마 같은 자연식품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섭취해도 저녁 루틴이 엉망이라면 수면의 질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루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사실 다음날 아침의 에너지는 전날 밤의 루틴에서 결정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알람 맞추는 것을 걱정하고 끝없는 할 일 목록을 떠올리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잠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되죠. 해결책은 저녁에 다음 날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타민을 꺼내놓고 운동복과 물병을 챙기고 내일 입고 갈 옷을 미리 꺼내놓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알람을 여러 번 미룰 필요도 없고 정신없이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준비 시간이지만 이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는 긴장을 풀고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서랍을 뒤져서 옷을 찾고 가방을 챙기는 모든 과정이 스트레스를 만들거든요. 이런 작은 스트레스들이 쌓이면 하루의 시작부터 이미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침은 매끄럽고 평화롭게 시작되고 이것이 하루 전체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죠. 저녁 루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녁 루틴은 단순히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의 수면질을 결정하고 다음 날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리하자면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에 있습니다. 딥슬립과 렘 수면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과 뇌는 회복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몸을 이완시키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몸과 뇌가 각성 상태에 있으면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밤에는 자극을 줄이고 몸이 이제 쉬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강한 빛과 과도한 정보 자극을 줄이며 잠들기 전에는 긴장을 푸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과도한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일관된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다음 날을 미리 준비하고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최대한 멀리하고 침대에 누워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걱정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수면의 질은 향상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짜로 회복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무기력함이나 오전부터 찾게 되는 커피, 점심 이후 쏟아지는 졸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쳐있는 느낌은 당연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피곤한 거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죠. 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몇 가지 습관만 갖추면 40대든 50대든 충분히 깊은 잠을 자고 한결 가벼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종류입니다. 얕은 잠, 중간 잠, 딥슬립, 렘 수면이라는 네 가지 단계가 순서대로 반복되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줄이고 수면을 돕는 습관을 차근차근 더해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회복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저녁 루틴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루아침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생각보다 수면의 질이 빠르게 좋아지고 아침의 피로도 훨씬 덜 느껴질 겁니다.